이야, 이거 우째된 일이죠. 프루지오 엘리포레시티 1블럭 2블럭 거의 완판 되게 생겼습니다. 입지 대비 분양가가 비싸다라고 이야기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의 경쟁률인데요. 왜 이런 경쟁률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와 함께 구미 프루지오 엘리포레시티 청약 경쟁률 함께 살펴보시죠. 구미 프루지오 엘리포레시티는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거의 1지구에 1블럭 716세대, 2블럭 1006세대 공급이 됩니다. 1블럭과 2블럭의 당첨자 발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메리트였고요. 8사 기준으로 분양가가 거의 4억 원에 육박하면서 현재 아무것도 없는 산골짜기 분양가 4억 좀 과하지 않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지만 거의 지구의 가격은 산동과 옥계에 비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쩐지 낮은 경쟁률을 후경할 것 같다 코멘트 드렸습니다. 입지가 아쉽고 가격도 좀 아쉽고 단지 배치도도 좀 아쉬운데 평면만 무난하다 설명을 드렸죠. 이야, 그런데 어쩐지 특별공급에서부터 예상보다 치열한 접수를 보여줍니다. 1블럭 특별공급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특별공급을 해석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그리고 다자녀와 노부모 분양 기간 추천 따로놓고 보면은 해석이 조금 쉬워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 계층이 어디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시죠. 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히나 해당 지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사회초년생일 확률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기성세대일 확률이 높겠죠. 사회초년생이나 기성세대나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은 모두 동일하겠지만 이 프루지오 엘리포레시티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도차라고 부릅니다. 그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DSR 대출 규제를 피해서 한 푼이라도 더 대출을 받아보려고 특별 공급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구미에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내가 뭐 그래도 구미에서 어디든 살 수 있을 정도로 자금력은 뒷받침이 되니까 프루지오 엘리포레시티 같은 오지에는 별로 안 살고 싶네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블럭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흐름을 관찰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역시나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에서 접수 건수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된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프루지오 1블럭 특별공급 공급 세대수는 348건에 접수 건수는 135건, 경쟁률은 0.39를 기록했고요. 거의 프루지오 2블럭 444세대 공급하는데 109건 접수가 되면서 0.25의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1블럭, 2블럭 합치면은 244건이고요. 합계 경쟁률은 0.3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예상보다는 많지만 그렇게 많은 경쟁률은 아니었다 생각이 들고요. 2021년 7월 30일에 모집 공고가 있었던 구미 프루지오 센트럴파크 원호지구에 위치하고 가격도 주위 대비해서는 괜찮은 가격이었죠. 당시에 특별 공급 보시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접수 건수였던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구미 프루지오 센트럴파크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프루지오 엘리포레시티가 약한 것은 맞습니다. 입지별로 좀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느끼시면 되겠고요. 이런 특별 공급의 흐름이 일반 공급에서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 유튜브 커뮤니티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일반 공급 경쟁률 딱 보시면은 숫자가 조금 남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상당히 높은 접수 건수와 경쟁률을 보여주는데요. 구미 프루지오 엘리포레시티가 예비 입주자 300%를 주면서 분양 전략을 굉장히 잘 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84A의 1순위 해당 지역에서 5.10의 경쟁률을 보여주었고 84D 같은 경우에도 1순위 해당 지역에서 4.30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2블럭 같은 경우에도 84D에서 비록 18세대밖에 공급되지 않지만 1순위 해당은 10.28의 경쟁률, 104의 경우에서도 해당 지역 982건 접수되면서 7.06의 경쟁률을 보여주었던 거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리마커블한 접수 건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높은 접수 건수와 경쟁률이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정리된 표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프루지오 엘리포레시티 1블럭에서는 581세대 공급하는데 합계 접수 건수가 3201건, 경쟁률은 5.51을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여주었고 2블럭의 경우에도 895세대 공급이 되는데 3546건 접수되면서 3.96의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자, 제 예상이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입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경쟁률을 보고 나서 거의 사흘 밤낮을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 입지에 이런 경쟁률이 나올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오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출 규제, 그리고 프루지오라는 브랜드와 대단지
단지 신축이라고 하는 상품성, 그리고 수요 계층의 분리가 일어난 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생각해보게 됩니다. 앞서서 구미프로지오 엘리포레시티의 경우 예비 입주자를 300% 뽑으면서 기존의 비규제 지역 예비 입주자 40%를 뽑는 것에 비해서 분양 전략을 잘 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왜 잘 짰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무래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첫째로는 예비 입주자 40%로 진행을 했다가 이 계약률에 치명상을 입으면 그건 곤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외부 투자자들의 유입을 기대하면서 초피에 매도할 수 있는 분들을 또 다수 모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2년 1월 이후로는 DSR 대출 규제가 전국에서 적용이 됩니다. 규제 지역 할 것 없이 대출 실행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빡빡한 대출 규제라는 것을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분양가보다 중요한 건 내가 대출받아서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인가, 그리고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두 가지 다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인가, 인동하늘채 디어반보다 내가 실질적으로 당첨될 확률이 있는 곳인가, 초피에 던질 만한 곳인가, 혹은 실거주를 할 만한 곳인가, 이런 심리들이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구미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다 차 타고 다니고 어디를 가도 출퇴근 15분 20분 하면 다 진행이 되죠. 꽃게는 늙어가지만 거의 프로지오는 대단지의 신축이라는 점, 그런 상품성도 경쟁률에 한몫했을 겁니다. 도로가 뚫리면 위에서 내려오기에는 뭐 그냥저냥 비슷하다 판단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 거의보다는 산동이 좀 더 낫지 않나요? 아직 산동에도 분양권 상태로 남아있는 단지들이 있는데 이 결과를 보고 나니까 이 산골짜기가 숲세권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 주위를 둘러보니까 산도 있고 좋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수요자들의 마음을 반영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수요자들의 이 마음을 추종할 뿐 시장을 거스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받아들여야죠. 제가 틀렸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게 말이 긴 거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와 인정해야 한다라는 심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률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반 공급은 상당히 성공적이다 체크하셔야겠고요. 그래도 이 구미 프로지오 센트럴파크와 비교해봤을 때는 뭐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여준 거 아니니까 입지적으로 조금 인기는 약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기는 합니다. 구미에서 신축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인동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얼마나 한 경쟁률을 보여줄 것인가, 구미 프로지오 센트럴파크와 프로지오 엘리포레시티 그 중간 정도 되는 경쟁률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경쟁률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타입별로 어떤 접수 건수와 경쟁률이 일어났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프로지오 엘리포레시티 1블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는 곳은 84A, 그리고 84D, 84C, 84B 순입니다. 물론 이 순위가 들어오면은 84C가 가장 높아지긴 하지만 1순위 마감된 것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84A, 84D, 84C, 84B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4A 같은 경우에는 주력 평면이죠. 4베이 반상형으로 무난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84A에서는 이 알파룸이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되겠고요. 자, 뒤이어서 오는 이 84D의 경쟁률이 상당히 저는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84D는 타워형이죠. 타워형인데 단지 배치를 보시면은 뭐 요런 곳에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타워형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배치를 위해서 요렇게 집어넣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84B와 84C보다 84D의 인기가 조금 더 높았던 것을 이해하려면은 이 수요 계층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판상형의 인기보다 타워형에 조금 더 끌리기도 한다는 거, 이 전통적인 룰을 다 깨버리고 맥락을 바꿔버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향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배치와 동호수 배치보다도 중요한 거, 이 평면 그 자체를 보고 진입을 하셨다라는 거겠죠. 이게 젊은 소유자분들의 트렌드라면 받아들여야겠죠.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드레스룸, 그리고 넓은 거실과 침실 3이 다른 타워형에 비해서 조금 더 넓게 나온 점, 이런 점들이 수요자들의 심리를 자극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84B보다는 84C가 조금 더 평면이 낮고요. 84B는 보시면 아무래도 이 발코니 때문에 조금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블럭의 경우에도 가장 높았던 경쟁률은 타워형인 84D에서 나왔던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뒤로 84A, 84B, 84C 순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2순위까지 가서는 84C가 84B를 앞지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대형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구미 전체에서 수요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방이 4개가 있다는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84 대비해서 전용 면적이 20이나 넓으니까 6평 차이는 꽤 크다 인정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욕세권을 딛고 거둔 성적 구미 프로지오 엘리포레시티의 결과는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픈만을 기다리고 있는 인동하늘채 디어반, 불을 켜고 오픈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상당히 영롱합니다. 비규제 지역 구미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앞으로도 이 흐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동, 좋은 호수 당첨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고요.
부탁드리고요. 최종 계약률까지 우리 함께 지켜보시죠. 제가 언제나 언급드리는 거 두 가지뿐입니다. 내 첫 마음과 나의 자금 여력, 이 두 가지가 오케이라면 언제든지 계약하셔라. 조언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입니다.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게 어디여도 충분히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장기 우상향과 실거주하면서 얻게 되는 정주권의 가치니까요. 이 두 가지 마인드셋도 함께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보시고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구독자 1만 명 가는 게 목표인데 어째 조회수 대비해서 구독이 적게 나옵니다.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구독. 대우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